여느 게임에서도 그렇듯 이 게임은 첫 시작으로 플레이어에게 이름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당신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그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결정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 걸까요? 이 이야기는 작은 인간 아이가 에보산에 숨겨진 폐허로 추락하며 시작됩니다. 떨어지자마자 말하는 노란 꽃 플라위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플라위는 친절한 안내원 행세로 주인공을 속이다 이 세상은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야 라며 주인공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뒤이어 찾아온 염소를 닮은 폐허의 관리자 토리엘이 주인공을 구해주고는 지하를 구경시켜줄 테니 따라오라고 제안합니다. 토리엘을 따라가며 지하의 여러 퍼즐도 풀고 지하에 살고 있는 괴물들과도 만난 주인공은 토리엘에게 폐허에서 같이 살아가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따뜻한 음식과 아늑한 집을 제공받지만 주인공은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죠. 토리엘은 폐허 밖은 위험하다며 그런 주인공을 막으려고 시도하지만 차마 쓰러뜨리지는 못하고 폐허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며 다시는 돌아오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주인공을 꼭 안아줍니다. 폐허를 나가자마자 주인공은 플라위와 마주칩니다. 플라위는 폐허의 괴물들과 토리엘을 죽이지 않고 빠져나온 주인공을 보면서 그런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며 사라집니다. 폐허를 떠나 도착한 곳은 눈으로 가득 찬 추운 지역인 스노우딘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딘에 들어서자마자 주인공은 해골인 센즈와 만나게 됩니다. 센즈는 자신이 인간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간들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다며 함께 인간을 감시하는 동생인 파피루스가 인간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후 센즈의 안내에 따라 등불 뒤에 잠시 숨은 채로 프리스트는 센즈와 파피루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파피루스는 인간을 찾아내어 모두의 관심을 받길 소망하고 있었죠. 센즈는 파피루스가 한 번도 인간을 보지 못해서 우울해하고 있는 중이라며 파피루스를 만나줄 수 있겠냐 제안합니다. 센즈의 제안을 수락한 주인공은 우연을 가장해서 센즈와 파피루스 앞에 나타나고 파피루스는 널 잡고 유명해질 거라며 덤빌 자신이 있다면 찾아오라는 말과 함께 신나서 사라집니다. 주인공은 스노우딘을 계속해서 나아가며 각종 퍼즐을 통과하는 내내 센즈와 파피루스를 마주치고 스노우딘에 사는 괴물들을 지나치기도 하고 스노우딘 마을의 여관이나 도서관을 둘러보다가 결국 파피루스가 기다리던 장소에 도착합니다. 파피루스의 공격을 버텨내다 보면 파피루스는 지친 기색을 애써 숨기며 함께 퍼즐을 통과하며 정든 주인공에게 자비를 제안합니다. 이를 주인공이 받아들이고 이후 둘은 친구가 되게 됩니다. 센즈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곳곳에 나타나며 주인공을 관찰합니다. 파피루스는 결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이곳에 갇혀있지만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결계를 통과할 수 있다며 결계를 지키는 괴물들의 왕인 아스고어 드리무어에게 도움을 구해 결계를 건너서 빠져나가라고 조언합니다. 파피루스의 조언에 따라 스노우딘을 빠져나간 주인공은 폭포가 흐르는 어두운 동굴인 워터폴에 도착합니다. 워터폴을 나아가다 주인공은 우연히 파피루스가 언다인이라는 이름의 누군가에게 인간을 사로잡지 못했다고 질책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언다인은 본인이 직접 인간을 박살내겠다고 말합니다. 이후 언다인이 사라지자 키드라는 이름의 작은 괴물이 나타나 자신은 언다인의 열렬한 팬이라고 자칭합니다. 주인공을 의도치 않게 도와주며 친해진 키드는 언다인이 노리는 인간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든 적대하려고 하지만 주인공에게 우산을 빌려 쓴 게 걸려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국 주인공에게 무례한 말을 해달라 부탁하다가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감을 이기지 못해 도망가려던 키드는 다리 중간에서 떨어져 절벽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순간 다리 반대쪽에서 언다인이 나타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키드를 구하려 뛰어온 주인공을 보고 키드는 내 친구를 해치지 말아달라며 언다인을 가로막습니다. 그걸 본 언다인은 뒤로 돌아서게 되죠. 이후 주인공과 언다인은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되고 언다인은 인간의 영혼 7개를 모으면 아스고어 대왕이 신이 될 거란 얘기와 함께 이미 영혼 6개를 모았고 주인공이 7번째 영혼이라며 전투를 시도합니다. 아무도 해치고 싶지 않았던 주인공은 언다인을 설득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워터폴과 맞닿은 한랜드로 도망칩니다. 주인공을 추격해오던 언다인은 한랜드의 열기로 인해 갑옷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주인공은 쓰러진 언다인에게 물을 따라주고 기력을 되찾은 언다인은 잠시 주인공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워터폴로 돌아갑니다. 한랜드를 나아가던 주인공은 커다란 연구소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알피스라는 이름의 왕실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알피스는 페어에서 나올 때부터 주인공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말하며 아스고어의 성으로 가기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이 과거에 만든 메타톤이라는 로봇이 인간을 죽이기 위해 프로그래밍 되어 버렸다며 아마 마주칠 일은 없겠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실험실의 벽을 뚫고 메타톤이 나타납니다. 알피스의 도움을 받아 메타톤의 위협에서 빠져나간 주인공은 메타톤이 운영하는 MTT 리조트를 지나 코어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변신한 메타톤 EX와 전투하지만 메타톤은 자신의 팬들이 보낸 메시지들을 들으며 지하의 팬들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인공과의 싸움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코어를 지난 주인공은 온통 회색으로 이루어진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집은 페어에 있던 토리엘의 집과 매우 유사한 구조였지만 아이방에 침대가 2개 놓여져 있는 것이 유일한 차이였는데요. 이곳에서 주인공은 과거의 이야기에 대해 알게 됩니다. 오래전 인류와 괴물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이후 인간이 승리하며 괴물들은 에봇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인간 아이가 에봇산에 떨어지게 됩니다. 토리엘과 아스고어는 아이를 둘째로 입양해 친아들인 아스리엘과 함께 키우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버터컵 꽃을 먹고 심하게 알아눕게 되고 고향의 꽃을 다시 보고 싶다며 부탁합니다. 하지만 결계로 인해 그 누구도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고 얼마 가지 않아 아이는 죽게 됩니다. 동시에 아이의 영혼이 형인 아스리엘에게 깃들고 인간과 괴물의 영혼이 섞이면서 아스리엘은 결계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아이가 어릴 때 살았었던 인간 마을의 꽃밭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스리엘이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해 아스리엘을 공격합니다. 아스리엘은 반격을 하지 않고 조용히 성으로 돌아왔지만 인간의 공격에 의한 상처로 아이를 따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인간 아이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지은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떨어진 아이의 이름을 지으라는 내용의 텍스트는 첫 번째로 떨어졌던 아이인 아스리엘의 동생을 의미한 거였죠. 주인공은 모든 사실을 알고 집에서 나와 아스고어가 기다리는 아련실로 향합니다. 무시무시한 최종 보스가 나타날 것을 예상한 주인공과 플레이어들의 기대감을 깨고 나타난 건 푸근한 인상으로 정원을 관리하는 염소 아저씨였습니다. 아스고어는 주인공이 결계를 지나려는 걸 눈치채고는 슬픈 표정으로 더 준비할 건 없냐며 아직 자기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얘기합니다. 이후 다시 아스고어에게 말을 걸면 아스고어는 주인공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 순간 토리엘이 나타나 아스고어를 제압합니다. 토리엘은 결계를 파괴하는 데엔 영혼 7개가 필요하지만 결계를 통과하기 위해선 괴물과 인간의 영혼이 하나씩만 있어도 가능한 게 아니냐며 주인공을 기다릴 게 아니라 두 번째 인간 아이가 떨어졌을 때 그의 영혼을 가지고 나가 인간 6명을 직접 죽이는 게 훨씬 빨랐을 거라고 질책하죠. 하지만 아스고어는 인간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상으로 나가고 싶은 괴물들의 희망을 저버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립을 선택해 인간 7명이 지하로 떨어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왔던 것이죠. 토리엘과 아스고어가 다투는 사이 갑자기 센즈, 파피루스, 언다인, 알피스, 메타톤이 등장해 싸움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다같이 대화를 나누던 도중 어떻게 이곳까지 왔냐는 질문에 파피루스는 작은 꽃이 도와줬다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사방이 조용해지고 플라위가 나타나 모든 괴물들을 덩굴로 휘감습니다. 이미 아스고어가 모은 6개의 영혼을 흡수한 플라위는 모든 괴물들의 영혼을 모아야 비로소 인간 1명분의 영혼과 같은 힘을 얻게 되므로 이미 흡수한 6명의 영혼에 더해서 괴물의 영혼을 모두 흡수해서 인간 7명의 분량의 힘을 채워 원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플라위의 정체는 아스리엘 드리무어였습니다. 아스리엘은 첫 번째 아이가 죽은 이후 빠진 충격으로 인해 주인공을 첫 번째 아이와 똑같이 생각하고 함께 영원히 놀기 위해 주인공에게 집착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주인공은 흡수된 영혼들의 도움을 받아 아스리엘을 제압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아스리엘은 첫 번째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걸 인정하며 주인공에게 이름을 물어보게 되고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이 프리스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후 프리스크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토리엘과 함께 살며 괴물과 인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지 아니면 다 함께 지하를 떠나 지상에서 살아갈지 결정합니다. 어느 쪽 선택지를 고르든 간에 다들 평화롭게 살아가며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게 되죠. 그 후 엔딩 크레딧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 이후에는 플라위가 기다리고 있죠. 플라위는 주인공이 아닌 플레이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을 통해 이 세계를 초기화한다면
지금의 평화로운 시간선과 내가 깨달은 기억까지도 모조리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죠. 그 이후 나타난 게임의 메뉴에는 기존의 BGM이 사라지고 기묘한 기계음만이 들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죠. 여러분은 플라위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엔딩을 위해서 리셋 버튼을 누르실 건가요? 지금까지 전투 없이 평화롭게 플레이를 끝마친 언더테일의 불살 엔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엔 반대로 모든 괴물을 죽이며 나아가는 몰살 엔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